자,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고 오늘 어제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세게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이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원장들은 뭐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검찰개혁할 때 검사들이 반발하듯이 그렇죠. 예, 이제 법관을 향할 때는 또 법관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도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 네. 지난주에도 다뤘었는데 대통령이 그 사이에 이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하면서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흔히 말하는 의중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제 개인적으로 이제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면서 글을 쓰셨는데 이제 첫머리에 또 술을 먹고 씁니다라고 했길래 좀 긴장했거든요. 예전에 술 먹고 한번 써가지고. 되게 욕하신 적이 한 번 있어. 혹시 나도 그렇게 막 울리면서 혹시 욕 쓰신 거 없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강하게 이제는 사퇴하시라라고 메시지를 또 남겼습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에 대한 어떤 개편 또 대법관 증원 그리고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네. 자업자득. 네, 그렇죠. 네. 아니요. 아니 대법원장이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네. 정말 저로서도 모든 뭐 변호사든 뭐 판사든 검사든 누구든지 간에 네. 기록을 읽지 않고 재판을 한 대법관들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건 정말 양심 자체를 아예 내다 버렸잖아요. 네. 그 사건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잊지 않고 심지어 기록도 이제 아니 어떻게 어떤 재판이 글자 한 글자 안 읽고 그냥 덮어놓고 이재명 유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전담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많은 법원에 설치된 전담 재판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전담 재판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 어디서 맡고 있습니까? 형사 25부, 직위원이요. 형사 25부, 보건, 경제 그 전담 재판부예요. 그럼 보건, 경제랑 이 내란이 맞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 직위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희대 등 그 법원에서는 어쨌든 현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건 적절치 않다. 뭉개고 있는 거 지금 너무 웃긴데 이 와중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마치 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사법부 개혁. 이거 개혁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사법부 개혁이라고 보지 않아요. 사실 사법부 개혁,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부 개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사법부 전체를 다 드러내는 거는 진짜 그건 개혁인 거죠.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는 빠르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다 이거 법률로 만든 거예요.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에 있습니다. 법률로 만든 거예요. 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지식재산권 전담 재판부 만들자 했을 때 위헌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네. 그들이 원해서 세월호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세월호 사건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이제 사법농단 사건 때도 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뭐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이 뭐 특별 법원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그런 걸 좀 강조하면서 이거는 전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랑 아무런 그 헌법상의 권리랑 아무런 그 상충되는 지점이 없는 네. 그냥 그 배당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추천위원회에서 하겠다 이것뿐입니다. 네. 네, 정청래 대표께서 이제 네 글자로 딱 정리하셨죠. 자업자득. 아, 네. 그야말로 뭐 스스로 매를 자초한 맞아요. 화를 자초한 셈이잖아요. 네. 어제 그 3대 특검 그 종합 대응 특위 당에서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그 총괄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렇게 추진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그러면서 네. 의원들께 이제 개개 의견도 이렇게 다 일일이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그 중에는 강경파라는 사람도 있고 온건파라는 별의별 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외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외가 없을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만큼 그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과연? 네. 아니죠. 자업자득하는 모습을 다 본 거죠 지금. 그럼요. 그리고 저는 조희대 관련해서 늘 그 의심하는 게 있는데 네, 뭐요? 123 내란하고 12월 4일에 이제 올라온 기사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예요? 비상개업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라는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대법원장이 왜 긴급 회의를 소집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바는 사전 인지 또는 실시간으로 인지를 하고 계엄을 해서 나라를 뒤집을 거니까 너 준비해라라는 사인을 받지 않았을까. 대법원장과 공모를 해서 작정회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대법원장이 할 얘기는 뭐가 노상원이랑 했겠지. 근데 그거를 분명히 계엄을 하고 나서는 뭔가 누군가를 잡아들이고 이 사람에 대한 처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사인을 줬을 것이다. 근데 끝내 국무회의에서도 장관들 한덕수 못 들었다고 했지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종이 받아서 갔다는 거. 분명 비상회의를 열었다라는 이 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게 왜 열렸는지 분명하게 소명해야 됩니다. 네. 한 번도 그에 대한 소명이 없었어요. 검찰개혁 아무리 깨끗하게 이루어져도 판사들이 계속 판결을 개판으로 하면은 결국 다 도루묵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법부에 저는 경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평생 돈 받고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 또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황당하게 느껴지는 판결이 좀 전에 났죠. 뭐요? 영장에 대해서 판결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판결은 판결이죠. 그 경북 왜 저 도의원 돈을 준 사람과 중간에 브로커를 한 사람. 브로커를 한 사람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브로커는. 그 도의원은 발부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도주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건가? 뭐 그런 뭐 사유야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당사자는 구속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브로커는 구속이 되고. 요거 갑자기 그 신유진 변호사님께 궁금한데 어쨌든 내란 재판에 윤석열이 9회 연속 불출석을 했습니다. 골석 재판이 진행이 됐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결국에 내년 1월 무죄를 선고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네. 아니 일단 1월 무죄 선고하기 무죄? 전에 만약 무죄를 선고한다고 쳐더라도 하기 전에 일단은 보석 으로 풀어주겠죠. 구속기간 만료로. 네네네.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으로 풀어준 다음에 재판을 더 끌 거다. 그래서 하여튼 지기현은 일단 윤석열의 풀어주는 것까지 담당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해라. 아니 풀어주면 지가 들어간대요? 지가 들어가라 그래. 아니 무슨 자기 마음대로 풀어도 장난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계속 지기현을 의심했었던 게 약점설이잖아요. 룸살롱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가지고 풀어주는 것까지만 하면 너는 된다. 그 뒤로 내가 이제 없다. 그렇죠. 너는 풀어주는 거 역할이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1심에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낮아질 때 낮게 가는 건 괜찮지만 시간 끄는 담당이 아닐까. 지기현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뭐 보겠죠. 상황을 봐서. 근데 지기현한테 무죄까지 만약에 숙제를 냈으면 지기현이 그럼 만약에 그럼 지기현 더 끌어 시간을 더 끌어. 난 못해 이러면서. 지금 시간 끄는 거에 아주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끌 수 있는 게 지금 손안에 무기가 생겼잖아요. 위헌 심판 청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쭉 가다가 지금 어제는 검토해 보겠다까지만 말을 했어요. 계속 가다가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일단 폐기 기각이 아니잖아요. 계속 들고 있다가 뒤에 가서 헌재로 넘겨버리면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근데 우리 희망은 헌재가 빨리 해주기를 희망하는 거지만 그거에 알 수 없죠. 이 기본적인 시간이 다 걸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구속기간 만료돼서 풀어날 확률도 지금 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선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거 막아야죠. 창석 씨.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 본문에 대해서 법원이 직접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중지됩니다. 재판이 정지가 되는데 그 2항에는 뭐라 그러면 재판이 중지되지만 그거는 구속기간은 한입되지 않는다. 구속은 되어 있대. 구속기간 그 기간 제한 있잖아요. 1심 최대 6개월. 그 기간엔 산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풀려나진 않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러면서 시간 벌기용인데 저는 글쎄요 이거는 윤석열한테 악수인데 그래서 만약에 지기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판하면은 저는 이거를 근데 조희대가 장난칠까봐 그런 건데 또 누가 가든 장난칠까봐 그런 건데 지기현이 재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풀어준 전력이 있는 당연하죠. 그것도 정말 법원이 생긴 이래로 최초로 이상한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산입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기현이 재판을 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위헌법률 심판 제청으로는 이거는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진짜 하도 못 믿으니까 이 항의
규정을 또 지는 마음대로 해석해버릴까봐. 이 양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형사소송법상에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확해요. 근데 못 믿으니까 워낙에 어떤 방식으로 또 풀어줄 공략을 할지를.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목숨 걸어야지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하지 말아야죠. 근데 엊그제 그 김용남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직위원 판사가 얼마 전에 동기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 나왔대요? 나와서 진짜 뻔뻔하다. 다른 음식 먹고 있는데 다 치우고 삼겹살에 소주 달라. 왜냐하면 자기는 삼겹살과 소주만 먹는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뭐 평소 본인이 굉장히 성격이 뭐 쾌활한 성격이고 뭐 굉장히 활발하다 치더라도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 쏠려 있었고 쏠려 있고 본인이 그러한 여러 구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팩트다 아니다를 이제 본인은 뭐 다르게 다투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사적인 건 아예 차단하고 없애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도저히 아무리 멘탈갑이라고 그래도 이건 멘탈의 문제가 아닌 모임에 거죠.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소문이 퍼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게 거죠.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